안녕하세요, 보드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프로그램 입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좌표값 지정 방법, 두 번째 G00 알아보기, 세 번째 G01 알아보기입니다. 좌표값 지정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신센터에서 작업한 공작물은 일반적으로 직육면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구 이동에 따른 경로점의 좌표값을 지정하는 방법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머신센터에서 좌표값을 지정하는 방법에는 절대지정, 증분지정, 극좌표 지정이 있으며 여기서는 절대지정과 증분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지정이란 프로그램 좌표계 원점, 다시 말해서 절대좌표계의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증분지정은 현재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 점까지의 증분값을 좌표값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주로 CNC 선반에서는 좌표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절대지정은 X, Z로, 증분지정은 UW로 표현을 하지만 머신센터에서는 절대지정과 증분지정을 G코드로 표현합니다. 절대지정은 G90을, 증분지정은 G91로 표현합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가로축이 X축, Y축이 세로축이 Y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각 해당하는 눈금은 5mm 단위로서 표시를 했고 그 눈금에 대한 부분의 수치는 10mm 단위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공구가 1에서 2도 이동을 할 때 절대지정, 증분지정으로 좌표값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절대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항상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번까지의 위치에 대한 부분을 좌표값으로 표현하는 걸 의미하고, 증분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2번까지의 위치를 표현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좌표값을 지정하는 방법은 첫 번째, 우선적으로 이동한 값을 결정합니다. 이동한 거리를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부호를 타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G코드를 입력을 합니다. 자, 이 방식에 의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금방 얘기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2번 위치까지의 거리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축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10mm, 20mm, 30mm, 40mm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40이라는 숫자를 우선적으로 적습니다. 그 다음에 부호는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공구가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호는 플러스 부호입니다. 플러스 부호는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좌표축을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 40mm가 이동됐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Y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0mm, 20mm, 30mm에 대한 부분으로 떨어져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방향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고, 그리고 Y축에 대한 부분을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G90으로서 표현이 가능하죠. 이거를 정리를 하면 G90, X40, Y30으로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분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분지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있는 위치를 기준해서 2번까지 공구의 움직임을 표현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1번에서 2번까지의 움직이는 양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에 2번까지 움직임은 10mm, 20mm, 30mm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이라고 하는 부분을 적고 30에 대한 부분을 적으신 다음에 1번에서 2번은 마찬가지로 오른쪽 이동했기 때문에 플러스 보호를 붙입니다. 플러스는 당연히 생략 가능합니다. 그 상태에서 축을 표현하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한 부분도 10mm, 20mm 떨어져 있는 곳에 2번이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이라고 적고 보호는 위쪽에 표준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그 다음에 좌표축, 그 다음에 증분지정이다 보니까 G91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이거를 정리해서 표현을 하면 G91, X30, Y20으로 이동지정이 됐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먼저 절대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지정의 부호 표시는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위치에 x, y에 대한 부분은 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 2, 4분면에 해당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항상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되는 내용이다 보니까 3, 4분면에 대한 부분으로 공구가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보로 표현을 가능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구에 대한 부분이 4, 4분면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보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업에서는 절대지령 방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절대지령은 프로그램 좌표기의 원점, 절대좌표기의 원점을 기준으로 좌표값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머신센터에서 사용하는 직교 좌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수직 밀링 머신은 회전하는 주축이 Z축으로 설정되며 Z축의 직교인 축을 Y축, Y축과 직각을 이룬 축을 X축으로 설정합니다. X축은 가로축을, Y축은 세로축을 의미합니다. 화면에서의 그래프의 공구의 이동 경로는 1번에서 2번, 다시 2번에서 3번, 3번에서 4번입니다. 각 좌표값을 절대지령으로 산출해 보두면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1번에 대한 부분은 X축으로 10mm, Y축으로 10mm 떨어진 곳에 1번 위치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된 것처럼 1번 첫 번째로 표현하는 거는 이동하는 양, 두 번째 좌표축, 세 번째 G코드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1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G90, X10, Y10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현재 공구가 1번에서 2번으로 절삭 가공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내가 2번에 대한 위치를 절대지령에 의해서 표현을 하라 라고 얘기하면 항상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10mm, 20mm, 30mm, 40mm 떨어져 있는 곳에 X축이 존재를 하고 다시 Y축에 대한 부분은 10mm, 20mm, 30mm 떨어진 곳에 Y축이 있기 때문에 Y3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거를 절대지령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G90이라고 하는 G코드가 붙겠죠. 다시 정리해서 화면에 보시면 G90, X40점, Y30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2번 위치에서 공구가 3번 위치로 절삭 가공이 이루어졌다 라고 가설을 세워서 보시게 되면 항상 프로그램 원점에서 3번에 대한 부분을 따지고 보셔야 되겠죠. 3번에 대한 부분은 공구가 2번 위치에서 3번으로 좌측으로 이동을 했고 프로그램 원점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마이너스 10mm에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은 마이너스 10, Y에 대한 부분은 10mm, 20mm, 30mm, 40mm 그 다음에 격자에 대한 한 묶음에 대한 5mm 표현한다라고 그랬으니까 Y는 45 이렇게 표현하겠죠. 아까 프로그램에서 부호에 대한 부분을 타진했을 때 1, 4분면에 있으면 플러스, 2, 4분면에 위치하고 있으면 마이너스, 플러스로 부호를 표현하실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X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Y는 플러스로 표현이 가능하고 이걸 절대지령으로 표현하라 얘기했기 때문에 G90이라는 코드로서 표현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화면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90, X-10, Y45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 위치에서 4번 위치로 절삭 가공을 한다라고 하면 프로그램의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4번에 대한 위치를 타진하시면 되겠죠. 4번의 위치는 X로 10mm, 20mm, 30mm 위치하고 있고 4번의 위치는 2, 4분면의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거에 대한 좌표축은 X축이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Y축에 대한 부분은 10mm, 20mm 있는 위치에 4번에 있으니까 20이라고 표현을 하고 좌표축은 Y라고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에 대한 G코드, G90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럼 이거를 정리해서 화면에 보시면 G90, X-30, Y20으로 확인을 하실 수 좌표값 지령 방법의 두 번째 방법은 증분지령입니다. 증분지령은 현재 공구 위치를 기준으로 다음 점까지의 증분값을 좌표값으로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증분지렁의 현재 공구의 위치를 기준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현재 공구의 위치는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있는 위치에서 공구가 1번 위치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절대지렁에서 배운 것과 마찬가지로 플러스 보호가 생성이 됩니다. 다시 현재 있는 빨간색 위치에서 1번 위치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면 절대지렁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플러스 보호가 생성됩니다. 다시 현재 위치에서 좌측 하단으로 공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보호가 생성됩니다. 다시 현재 있는 위치에서 우측 하단으로 공구가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플러스 마이너스 보호가 생성이 됩니다. 그래프에서 공구의 이동 경로는 절대지렁과 동일합니다. 공구는 1번에서 2번으로, 다시 2번에서 3번으로, 3번에서 4번으로 이동합니다. 각각의 좌표값을 증분지렁으로 산출하겠습니다. 1번의 좌표값은 x10, y10으로 공구의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으므로 절대지렁 좌표값을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2번의 좌표값으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의 좌표값은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x30, y20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절대지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표현을 했으면 x는 40, y는 3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증분지렁으로 표현을 하라 라고 했으니까 증분지렁으로 표현을 하면 현재 1번의 공구 위치에서 2번의 공구 위치까지의 거리를 가지고 산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위치에서 2번의 위치는 델타 x는 이동하는 양이 얼마가 이동이 됐냐면 10mm, 20mm, 30mm가 이동이 됐기 때문에 30mm 이동된 값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x가 30. 그 다음에 y에 대한 부분은 10mm, 20mm 이동이 됐죠. 그래서 y는 20인데 아까 일전에 얘기 드린 부분처럼 뭘 따져야 되냐면 부호관계를 따지셔야 됩니다. 부호관계는 1번에 있는 위치에서 2번에 있는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시면 되겠죠. 2번에 대한 위치는 1사분면을 이동을 했기 때문에 두 개 다 플러스라고 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x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30, y에 대한 부분은 20mm. 그 다음에 증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G91이라는 코드가 부여되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G91, X30, Y20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2번에서 3번까지에 대한 부분을 증분지렁으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면 2번 위치에서 화면에 보시는 건 4분점을 그리면 2번에서 3번은 2사분면으로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사분면에 대한 부분은 보가 마이너스, 플러스 보인 것을 아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동한 양을 따져보시면 됩니다. 이동한 양은 2번 위치에서 10mm, 20mm, 30mm, 40mm, 50mm 떨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좌측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보가 마이너스 보호가 붙을 겁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축을 표시하시면 되겠죠. y도 동일한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얼마가 이동이 됐냐면 5mm, 10mm, 15mm가 이동이 됐죠. 이동한 위치는 위로 이동이 됐기 때문에 보호는 플러스 보호가 붙습니다. 플러스는 생략 가능하고 해당하는 축은 y축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앞에 G91이라고 하는 코드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정리를 하면 G91, X-50점, Y 15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3번의 위치에서 4번의 위치로 공구가 이동을 했다라고 보면 3번에 있는 위치에서 4번에 있는 위치까지 사선을 그리고 3번에서 4번을 바라다 보면 3, 4분면으로 이동한 걸 아실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보호가 형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3번에 대한 부분에 이동하는 양은 X축으로 10mm, 20mm 이동한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당연히 마이너스 보호가 붙겠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한 부분은 10mm, 20mm, 5mm 해서 25mm가 이동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보호가 붙을 겁니다.
X축에 대한 부분, Y축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해당하는 G코드. 그러면 정리를 해서 보면 G91, X20, Y25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G00 알아보기. 모신센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G0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00은 위치 결정은 가공을 하기 위하여 공구를 일정한 위치로 빠르게 이동하는 명령을 의미합니다. 급성 이송이라고도 하며 비절사 이동 시 사용이 됩니다. 지렁하는 형식은 앞쪽에 G00 코드를 부여하고 절대지렁, 증분지렁으로 다 표현이 갑니다. 그 다음에 X좌표값, Y좌표값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X좌표값과 Y좌표값은 시작점이 아니라 가공이 완료되는 좌표값을 의미합니다. 파라미터에서 지정된 G00 속도는 매우 빠르기 때문에 공구와 가공물 또는 긴기의 충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G00의 속도는 장비에서 라피드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G00의 위치 결정의 동작 표현은 좌측에 있는 캔버스를 활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캔버스를 보시면 70, 70인 소재를 바이스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소재 좌측 하단을 공작물 좌표계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버스에서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을 하시려면 우선적으로 모드를 수동 모드로 전환하고 원점 설정 모드에서 좌측 하단을 마우스로 지정하신 상태에서 등록이라고 하는 키를 누르시면 G54 좌표계에 등록이 됩니다. 소재 좌측 하단을 공작물 좌표계로 등록하였습니다. 기계 원점에서 출발한 공구가 G00 코드를 통해 빠른 속도로 X-10, Y-10으로 위치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운포드에 되어 있는 이 프로그램을 캔버스에다가 그대로 옮겨 갖고 표현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페이지에 있는 이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동 모드에서 원점 복귀를 시키고 자동으로 자동 모드로 설정하신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위치에서 이렇게 급속으로 장비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G00이라고 하는 부분은 빠른 속도로 공구 이동이 되기 때문에 가공물의 충돌에 주의하셔야 되고 통상적으로 공작 물과의 간섭이 없는 영역에서 사용이 됩니다. G00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직선형 위치 결정, 비직선형 위치 결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X축과 Y축을 동시에 위치 결정할 때 파라미터에 의해서 직선형 위치 결정과 비직선형 위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직선형 위치 결정은 공구의 경로를 시작점에서 위치 결정된 전까지 직선으로 최단 거리로 설정하여 위치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직선형 위치 결정은 X축과 Y축이 각각 독립적으로 급속 이동 속도로 이동합니다. 다시 말해 X축과 Y축이 각각 움직여서 각 축별로 위치 결정점에 도달합니다. 모신 센터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출고 시 비직선형 위치 결정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축이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저희는 직선형 위치 결정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비직선 위치 결정이라고 하는 내용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X축, Y축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머신센터는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Z축을 먼저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X축과 Y축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저희는 비직선형 위치 결정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01 알아보기. 이번에는 직선 가공에 필수적인 G01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01 직선 보관은 직선으로 가공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며 지정된 위치까지 F의 이송 속도로 직선 가공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선 가공 또는 절삭 이송이라고도 합니다. G01 지령 형식은 G00, G01, G90, G91, X0, X, Y, F 이렇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G01인데 G00으로 잘못 표현을 해서 금방 막 수정을 했습니다. 좌표값은 G00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작점이 아니라 완료되는 좌표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F로 지정된 이송 속도는 새로 지정될 때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각 블록마다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송 속도는 공구의 재질 및 소재 재질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값을 지정하셔야 됩니다. F의 이송 속도는 분당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mm/min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다음 도면은 G01 직선 보관의 동작을 표현하는 것으로 중륜면체 가공물 소재를 바이스에 고정하고 소재 좌측 하단에 공작물 좌표계를 설정하여 엔드밀 시작점을 직선 보관점으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G01 지령을 통해서 엔드밀은 시작점에서 출발하여 F 이송 속도로 직선 보관점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G01 명령이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시는 마찬가지로 캔버스를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G0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급소를 보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메모장에서 다시 컨트롤 X 해서 메모장에 활성화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핀들을 돌리고 스핀들은 그냥 1000에 100을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점의 위치를 시켜서 절상률을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 속도에 의해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보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보정은 최소 2블록 이상을 지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에 블록을 조금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컨트롤 A, 컨트롤 C에서 캔버스에 다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까지에 대한 위치입니다. 요 1번 포인트에서 2번 포인트의 위치는 프로그램 상으로 놓고 봤을 때 경보정에 해당하는 여기에 대한 내용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장비에 대한 부분을 보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도움말 아래에 있는 커팅이라고 하는 밑에 보시면 공구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경로에 대한 부분을 볼 거라서 기계는 체크 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동 모드를 전환을 해서 원점 복귀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자동 모드를 설정을 하고 한 개의 블록 시 보기 위해서 싱글 블록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가공 모드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시면 한 개의 블록씩 움직이면서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G00, G90, X-10, Y-10이라고 하는 의미는 급속으로 이동한 걸 의미하죠. 그 다음에 나중에 배우시는 플러스 길이 보정이라고 하는 G43이라고 하는 걸 활성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스핀들을 돌리고 그 다음에 절삭이 이루어지는 위치로 이동지렁한 상태에서 G1, Z- 절삭 가공을 할 겁니다. 그 상태에서 우측 마우스를 클릭을 하고 상면 보기를 전환을 시켜 놓으신 상태에서 화면을 마친 상태에서 다시 사이클 스타트를 누르면 지금 파워포인트에 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G1, X 5mm까지 움직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G1 지렁이라고 하는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직육면체 소재를 바이스에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엔드밀의 시작 좌표는 X-10, Y-10을 지정했고 직선 보관점에 대한 위치점은 X5, Y-10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는 표현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G1, X5, Y-10을 지정하면 공구 중심점이 걸리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G41, D1이라고 하는 경보정을 활성화 시켰습니다. 지렁시 주의사항은 소수점 입력 방식의 장비 같은 경우에 꼭 소수점을 표현을 하셔야 되고 소수점을 누르게 되면 1000분의 1 단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속 속도 값을 꼭 명시하셔야 됩니다. G1이라고 하는 코드는 F에 대한 이송 속도를 가지고선의 절삭 가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G2를 생략하시면 알람이 발생합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